자, 오늘도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자, 3월 녹화일자 기준으로 3월 3일 개학하기 하루 전날의 세나쌤입니다. 모두 반가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일단 고등수학 상의 목차를 보셨으면 이제 대충 눈치가 있을 텐데, 눈치가 생길 텐데, 첫 번째 1단원이 다항식, 2단원이 방정식, 3단원이 부등식, 4단원은 이렇게 쓰나? 4단원이 이제 편면 좌표 해가지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 기준이 23년도 3월 3일이니까 23년도까지의 교육 과정에서는 일단 대단원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나눠져요. 이렇게 네 단원 중에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연립 방정식까지 배웠거든? 그럼 방정식까지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배운 거야. 즉, 우리는 이제 오늘로써 한 11강 정도 됐을 텐데 10강인가? 11강인가? 됐을 텐데 그제서야 우리는 이제 고등수학 상의 절반 정도를 마무리했고 이제 우리가 뒤로 부등식부터 들어갈 거다 이 얘기인 거지. 그러면 부등식도 부등식 들어갈 건데 자, 부등식이라 하면은 우리가 중2 때 처음 배웠단 말이야. 뭐 어떤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을 중2 때 처음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도 부등식을 들어가기 이전에 뭐부터 알아야 된다? 중2 때 들어갔던 1차 부등식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1차 부등식이고요. 첫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는 건. 그리고 당연스럽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부등식의 기본 성질 뭐 있었냐? 더하기, 뺄셈, 곱하기, 나누기 총 4가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A가 B보다 크다면 A에다가 B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다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A든 B에다가 똑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다라는 것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고 곱하든 나누는 수가 양수면은 곱하든 나누든 간의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다라는 것도 존재했었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A가 B보다 큰데 C 곱해주는 수가 0보다 작으면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라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숫자 넣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배웠으니까 얘가 기억 안 난다 싶으시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수학 책이든 그쪽 강의를 잠깐 들어보는 걸로 이렇게 복습하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학교마다 다르게 배웠지 싶긴 한데
요거는 아마 학교마다 다르게 배웠지 싶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배운 학교도 있고 안 배운 학교도 있을 거야. 선생님이 언급해준 학교도 있고 안 배운 학교도 있을 거야. 근데 일단은 선생님은 언급을 하자면은 지각생들 어서 와서 자리에 앉아요. 응? 왼쪽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알면은 이제는 우리가 뭘 하자는 이야기. A가 X가 A, B 사이에 있고 C가 Y가 C, D 사이에 있으면은 호다닥 얘네를 더했을 때는 부호가 어떻게 되냐라는 이야기인 거야. 오늘도 강의 감사합니다. 땡큐 나야말로. 앞에 기본 성질을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를 이용하자? 얘네가 모두 양수일 때 얘 부등식이랑 이 부등식이랑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라 라는 것도 한번 보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잖아. 얘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두 부등식을 더하면 x 플러스 y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끼어 있느냐? 제일 작은 거 두 개 더한 것부터 제일 큰 거 두 개 더한 거 사이에 끼어 있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더하기로만 나와 있으면은 A 더하기 B보다 크고 A 더하기 C보다 크고 B 더하기 D보다 작다. 얘는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기의 경우에는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각 안 하고 출석 체크도 안 하고 그렇게 몰래 앉아 있어도 되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칙연산 두 개를 빼게 되면은 제일 뺀 간격이 작은 것부터 뺀 간격이 큰 거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x 빼기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뺀 간격이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 사이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일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을 때 보다 크고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을 때보다 작다. 이렇게 나가주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절대값 해야 되나요? 위에 얘기 나와 있잖아.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배웠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지. 빼기인 경우에는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를 빼서 이 친구를 최대한 음수로 만들어주고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를 빼가지고 최대한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 최대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줘야지 이 x-y의 범위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모두 양수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둘 중에 음수가 깔려 있거나 0이 깔려 있거나 하면은 생각하는 범위를 조금 바꿔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서 얘네 두 개를 곱한다면은 xy 곱한 범위를 찾으라고 하면은 얘는 플러스랑 똑같이 작은 거 두 개 곱한 것보다 크고 큰 거 두 개 곱한 것보다 작다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나누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뺄셈이랑 똑같이 y분의 x가 작은 거에서 큰 거 나눈 것보다 크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나눈 것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나타나져 있으면은 그치? 부등호가 나타나져 있으면은 부등식의 4칙 연산은 더하기 곱하기일 때는 일자로 범위를 나눠주면은 이게 최대 최소고 이게 최대 최소고 빼기랑 나누기의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해줘야 이게 최대 최소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얘는 아마 모의고사 같은 데는 종종 쓸 건데 학교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된 적은 쌤은 본 적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내신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양수 숫자로 예시를 하나 설정한 다음에 기억해 두는 것도 좋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는 편하게 1, 2, 3, 4, 1, 2, 3, 4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1, 2, 4, 8이라던가 1, 4, 2, 8 이런 걸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부등식의 4칙 연산 모두 양수일 때 전제로는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4칙 연산이 해당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차 부등식입니다 라는 거를 알아볼 텐데 그치? 좌측은 그래서 이게 일단 양수라서 이런 공식이 나온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양수니까 이런 공식이 나온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음수가 들어가거나 0이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내가 생각을 직접 해봐야 돼. 얘네를 어떻게 조합해야지 가장 작은 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얘네를 어떻게 조합해야지 가장 큰 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는 게 그게 부등식의 4칙 연산입니다. 그런 이걸 뭐라고 하지? 커리큘럼 아닌데? 그런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발상이야. 그래 그런 발상이야. 추론. 그치? 그런 추론. 이게 사람이 나이 먹으면 청년치매가 온다고. 이제 본인이 이제 자주 쓰던 언어나 이제 국어 같은 거를 조금씩 까먹는다 하는 거야. 나는 그게 솔직히 그건 그냥 핑계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치? 저도 자주 그래요. 그치? 그래서 특히나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을 때 애들이 이제 깜빡하고 공식 까먹으면은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 혼은 내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청년 치매가 왔나 봐요. 선생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나도 별말 못하겠어. 나도 이제 뭔가 이거를 핑계로 들게 돼. 선생님 더 심해질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선생님 못해도 우리 애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수학 열심히 하고 싶어요. 우리 애가 입학할 때까지는 적어도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는 그치? 기억해 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등식에 대한 기본 연산을 배웠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1차 부등식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차 부등식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x에 대한 1차식이 존재를 하고 얘랑 0 사이에 부등호가 들어가는 거.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를 갖다가 1차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차 부등식 풀어보세요 하면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되게 잘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선생님이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주의할 점만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AX가 B보다 클 때, 만약에 A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B도 0 이상이 된다면은 얘는 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했어? 0 곱하기 X가 0 이상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다시 한번. AX가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A가 0이다 라고 두면은 B도 0 이상일 때는 이 식이 0 곱하기 X가 0 이상, 즉 1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리미트라는 말을 지금 못 써요. 리미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쓰는 거니까 리미트라는 걸 지금은 못 써서 대략 0 곱하기 x가 0.1111111보다 크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그때 이러한 부등식은 말이 될까 안 될까? 이러한 부등식은 말이 될까 안 될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에도 해가 있다, 해가 없다라는 걸 배웠는데 부등식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B가 0보다 작으면은 얘는 식이 0 곱하기 x가 b보다 작다. 음수보다 0, 잘못했네? 미안해. 만약에 b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식이 0 곱하기 x가 음수보다 크다. 이런 애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0 곱하기 x 아무튼 간에 0이 나오는 애가 무조건 음수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말이 되는 식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말이 되는 식은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얘는 해가 모든 실수다 라고 둘 수 있다. 모든 실수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치?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해도 되기는 하는데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면은 뭔가 개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되잖아. 개수에 대한 이야기 같잖아. 근데 부등식은 아무래도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부등식 해를 이야기할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보다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라고 하는 쪽이 좀 더 정확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범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범위, 모든 실수라고 얘기하는 쪽이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오면은 여러한 숫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거를 토대로 한번 문제 풀어보자.
대표 77번 다시 1번입니다. ax 플러스 4가 a제곱 플러스 2x보다 이하라면 이때 부등호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 이때 해는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연히 x에 대한 해를 구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x가 들어있는 식은 모두 왼쪽으로, x가 없는 애들은 모두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식을 풀라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방정식을 너무 열심히 공부해왔던 친구들이니까 얘네 보자마자 여거랑 약분할 수 있겠구나. 약분해가지고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게 한번 보일 거야. 근데 부등식이니까 방정식처럼 내 멋대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치? 아예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얘를 멋대로 나누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이대로 문제를 풀어주되 얘가 이 a-2가 0보다 클 때 a-2가 0이랑 같을 때 a-2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해를 구해주도록 합니다. 만약에 a-2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양변에 나눠줬을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니까 얘는 x가 a 플러스 2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 조금 구간 나누는 게 조금 메스꺼울 순 있어. 더러울 순 있어. 그래도 아무튼 간에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면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는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입니다 해서 x가 a 플러스 2 이하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a-2가 음수면은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이때 얘는 x가 a 플러스 2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a-2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0 곱하기 x가 0 이하입니다 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도 a-2 있고 여기도 a-2가 있으니까 0 곱하기 x가 0 곱하기 a 플러스 2, 즉 0 이하다 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 범위를 구해주세요 하면은 여 부등식은 x에 뭐를 집어넣어도 말이 되는 부등식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어버린다 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부등식은 혹시라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은 무조건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한 문제만 더 볼까? 이번에는 a 플러스 b의 x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보다 큰데 이 친구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면은 3a 마이너스 3b x가 여 친구 해는 뭔지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치? 아까 전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저거 체크 안 하면은 이제 감점 받기 너무 좋은 거지.
자, 그러면 새로운 문제로 넘어가서 보자. 응? 여친구의 해가 요거라면 이 친구의 해는 뭘까요?를 찾으란 이야기야. 그러면 지금 여친구의 X의 해가 이거입니다 라는 거 나왔으니까 여친구 이용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단서부터 먼저 찾아주는 게 1순위겠죠? 그러면은 여친구 해를 어떻게 찾아줄까? 라면서 지금 가만히 지켜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요 부등식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러면 부등식의 방향이 반대니까 내가 일단 써먹을 수 있는 건 여 A 플러스 B가 음수구나. 그래가지고 이 친구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x가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b겠구나. 이거를 하나 볼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은 여친구가 이 해가 되기 위해서 a 플러스 b가 음수가 되었다면은 여 모양은 이제 이 모양이 된다라는 거니까 여 뒤에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여친구랑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지. 그래서 여친구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거를 이렇게 꺼내주시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따라서 a는 2b입니다 라는 식도 나오고 a는 2b입니다 라는 식도 나오고 a 더하기 b가 음수입니다 라는 얘기에서 a 자리에 2b까지 넣으면은 3b가 음수입니다. 따라서 b는 음수입니다. 라는 것까지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a라는 거를 b로도 바꿀 수 있고 b라는 게 음수라는 것도 확인이 됐으니까 여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 식을 이제 풀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저기 A 자리에다가 B 다 넣어서 계산해 주면은 A 자리에 2B 넣으면은 6B 마이너스 3B 3BX 더하기 2A 4B 더하기 5B 9B 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b가 음수니까 양변에 b 나눠주면은 3x 더하기 9가 0보다 크다. 비음수잖아, 그치? 그래주면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도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A, B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 1차 부등식 푸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천천히 이렇게 부등호, 부호부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뒷부분 값이 얼마냐 해가지고 식을 정리해주면 된다. 이런 풀이 방법이 있다 하는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믿기지는 않겠지만 중학교 2학년 센시 단계에서도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람들은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오케이.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재밌는 거 넘어가 봅시다. 1차 부등식에서도 학교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거 바로 연립부등식입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자, 이렇게 둬가지고 연립부등식입니다 라는 거를 일단 고등학교 와가지고 처음 배웠을 텐데 아닌가? 아닌가? 중2 때도 한번 배웠나? 근데 연립부등식이라는 말 자체는 아마 이번에 처음 들었을 텐데 근데 그냥 별거 없이 연립방정식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첫 번째 식을 만족하면서 두 번째 식도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얘해가 얼마고 얘해가 얼만지를 찾아주면 돼. 그치? 각각 풀어주면 돼. 그러면 첫 번째 식을 본다고 하면은 3x-2가 x 플러스 2 이하다. 그러면 2x가 4 이하다. 그러면 x가 2 이하다 나올 거고. 두 번째 식은 보면은 x 넘겨주면은 4x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수직선으로 나타내면은 다른 말로 x가 2 이하이면서 마이너스 3 초과인 걸 골라라. 이것보다 큰 거를 찾아라. 이 뜻이니까 얘네 둘이가 겹치는 요 범위. 어이구야 크다. 요 범위. 이게 해가 된다. 따라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 이하이다.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는 거야. 이게 연립부등식이에요. 그치? 두 개 합쳤으면 되는 거지. 공통 범위를 찾는다. 그치? 그 이야기인 거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얘는 그래서. 한 문제 더 본다고 해도 3x-1이 4x 플러스 1 이하다. 5x 더하기 2 5-x가 1 이상이다. 이렇게 다른 문제를 가져왔다 해도 다른 문제를 가져왔다 해도 얘를 1번 삼아가 여 친구 먼저 풀어주고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x가 4 이상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 이상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를 두 번째씩 삼아가지고 5x 빼기 2x 3x가 마이너스 9 이상이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표기해 준 다음에 마이너스 4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3 이상인 범위를 찾아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 겹치는 구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얘네 겹치는 구간은 여기니까 그러면 이 친구 해를 찾으세요 하면 얘는 x가 마이너스 3 이상일 때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끝나는 거지. 이게 연립부등식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두면은 조금 재미없어서 이렇게만 두면은 조금 재미없어가지고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하면서 연립 기호를 안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립방정식도 A는 B는 C입니다 라고 나왔을 때 이 친구 문제 요렇게 두 개 묶는 것처럼 그치? 연립부등식도 여러 꼬라지가 나오면은 작은 거 2개 순서부터 먼저 묶어주고 큰 거 2개 순서 묶어가지고 풀어주면 된다. 무조건 작은 거 2개씩 묶어주고 큰 거 2개씩 묶어주면 된다. 이것만 풀어가지고 겹쳐주면은 그게 연립부등식 해가 된다 이 얘긴 거야.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같잖아. 모두 같아서 A는 C입니다. B는 C입니다. 이렇게 연립을 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립부등식은 말 그대로 순서, 수의 크기에 대해서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크기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 친구 작은 거 먼저 묶어주고 그 다음에 큰 거 묶어준다.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거 오늘따라 계속 튕기네. 여것만 제대로 맞춰주면은 연립방정식과 다르게 이것만 제대로 맞춰주면은 여 문제도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한 문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 친구 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여 친구 해가 말이 돼야 되고 4x가 12보다 작다, x는 3보다 작다가 말이 되면서 얘도 말이 되게 해주는 해를 찾아내면 끝난다는 이야기. (2x) 마이너스 6이니까 x가 마이너스 3 이하가 되면 끝난다는 이야기. 쌤 뭐 잘못했나? 잘못한 거 없지?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어떻게? 수직선이 놓여져 있을 때 마이너스 3이랑 3 넣어놓고 3 미만이면서 마이너스 3 이하인 걸 찾으세요. 니까 따라서 이 범위에 있는 게 해가 된다. 즉 해는 x는 좀 어떻게 꾸겨놓고 싶은데 빡시네. x는 마이너스 3 이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냥 3보다 작다고. 그치? 노란색 풀면은 4x 플러스 10이니까 그냥 3보다 작단데 그 옆에 풀러진 파란색 친구가 x가 마이너스 3 이하니까 얘가 되면서 얘가 되는 것도 찾으면은 x는 마이너스 3 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부등호가 다르지. 그치?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조금 귀찮게 푼다면 여기에 4분의
3x 플러스 5 미만일 때를 찾으라는 거고. 그치? 응. 지금 채팅 올라온 게 딱 맞아요. 만약에 이러한 연립 부등식을 A가 C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얘네 둘이 중에서 누가 더 큰지가 확인이 안 돼요. 얘네 둘 중에 누가 큰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작은 거부터 그 다음에 큰 거끼리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방과 다르게 얘는 순서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 1번까지는 이제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1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었고, 이 다음에 조금 귀찮게 풀어봅시다 라고 하면은 분수 포함해가지고 여런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부등식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알아야 되니까 작은 거 2개 먼저 해주고, 작은 거 2개 먼저 해주려면은 x부터 먼저 해줘야겠다. 6 곱해줘야겠다. 그러면 3x 쌤 이거 보라서 그랬나? 아니구나. 3x 플러스 3이 2x 플러스 6이니까 따라서 얘는 x가 3 이하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엔 두 번째 이렇게 제일 큰 거 2개 묶어서 계산해 줍니다. 얘네는 통분하려면 12 곱해줘야 되니까 4x 더하기 12보다 크다? 누가? 9x 더하기 15가 해가지고 5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 친구 범위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여기 있고 3일 때가 대충 여기 있으니까 3 이하이면서 마이너스 5분의 3 초과를 찾아라. 얘네 2개가 말이 되는 걸 찾아라 라는 이야기니까 겹치는 부분 여기에 대한 해당 부분을 찾아라. 그래주면은 따라서 이 친구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3 초과 3 이상입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1차 부등식입니다 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본적인 1차 부등식 풀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치? 1차 부등식은 쉽긴 해.